문재인 민주당 대통령이 우리 날짜로 5월 19일에 출국해서 5월 23일에 귀국합니다. 미국 갔습니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뭐하러 미국 갔는가 하면은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또 북한 핵, 그런 한반도 해법에 대해서 논의하러 갔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의 뉴스는 한국과 미국 간의 코로나19 백신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백신 협력이라는 것, 이걸 좀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백신 협력이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양 당사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A 백신을 생산합니다. 미국이 B 백신을 생산합니다. 이런 경우에 두 나라가 백신 협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은 생산하는 백신이 없습니다. 자체 백신이 없다 하는 것이죠. 사실 문재인 씨가 지금 백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미국에 백신 구걸하러 가는 것이죠. 이러면 또 펄쩍 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문재인 좋자고 가는 거냐? 국민 생명 구하려고 국민을 위해서 가는 거지.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 까마귀 고기를 드셨습니까? 왜 백신 구걸하는 상황까지 왔습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현찰을 흔들면서 가장 현금이 많은 나라, 이런 소리를 듣던 대한민국이, 그것은 문재인 민주당이 K방역을 가지고 그 중에 백신도 있죠. 코로나19 백신을 가지고 세계 종주국이 되겠다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웠다가 그게 실패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미국 가면서 백신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죠. 시험은 학생이 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선생과 협력해서 시험 잘 보겠다. 여기서 학생이 문재인 씨인 것은 알겠죠. 무슨 학생이 이 모양입니까? 학생이 깡패입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국 시간으로 5월 22일 토요일 새벽, 미국 시간으로는 5월 21일 금요일 대략 오후 1, 2시 그쯤에 시작을 해서 정상회담 자체는 한 2시간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미국 VOA 뉴스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서 핵심은 중국에 대응하는 방안이다. 문재인 씨가 이야기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VOA 뉴스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더욱 강경해졌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전략적 딜레마에 놓이게 됐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묻는 가장 큰 질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뜻을 같이 하는 나라, 그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 이야기도 VOA는 해주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팽창하는 중국의 요구, 중국이 계속 영역을 확장하면서 자기네들의 그 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 홍콩, 대만, 그리고 신장 지역, 거기에 그 중국이 주장하는 그러한 중국의 의견, 또 중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반박을 같이 할 것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중국에 대한 대응, 미국과 같이 갈 것이냐, 중국과 같이 갈 것이냐가 핵심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문재인 씨가 명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질문이 한국은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 이 질문이 이번 정상회담에서만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줄기차게 제기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의 그 방미 일정에 미국 시간으로 5월 20일 오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과의 간담회가 들어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그 뉴스가 바로 한국 시간으로 5월 19일 문재인 씨가 미국으로 출발한 날에 나왔습니다. 다름 아닌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그가 한, 따지면 폭탄 발언에 가깝겠죠. 그것이 보도된 겁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선수들이 참가하는 것은 그냥 두자. 그렇지만 개막식이나 폐막식에 어떤 공식 사절단도 보내지 말자. 전 세계의 지도자들은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 이 부분이 문재인 씨가 확답을 주고 와야 할 부분이 되겠죠.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중국의 올림픽 경기장에 앉아 있을 때 중국 정부는 대학살, 제노사이드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대학살을 자행하는 중국 정부에 예의를 표시한다면 그러면서 어떻게 전 세계 인권 문제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도덕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겠는가? 인권국가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제노사이드, 대학살이라는 것은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족의 인권을 탄압하는 그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국 올림픽의 스폰서를 맡은 기업들, 그 기업들에게도 스폰서를 하는 것은 중국의 이러한 인권 침해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와 관련성이 많죠. 바로 대북 전단 금지법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을 다루는 그 청문회를 열었던 바로 그 위원회입니다. 미 의회 내의 초당적 인권기구인 것이죠. 그런데 펠로시 하원의장이 여기에 이 청문회에서 직접 이와 같은 메시지를 내놓았기 때문에 톰 렌토스 인권위의 그 비중, 영향력은 이제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되었죠.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과 같이 갈 것인가? 문재인 씨는 이 답을 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 대한민국의 인권 유린, 대한민국의 반인권적인 상황, 대북 전단 금지법은 물론이고 역사에 대한 해석 금지,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 종교 탄압, 국민을 그룹으로 나눠서 차별 대우하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문재인 씨는 답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현재의 상황, 미국과의 관계, 이런 것을 보면 이제 이것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문재인 씨가 미국 방문하는 날에 대북 전단 청문회를 한 그 위원회에 펠로시가 나가서 중국에 지금 대학살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 올림픽을 보이콧하자.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공동행동을 취하면서 공격하자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거 변변찮은 것이다. 그렇게 의견을 내놨었죠.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이제는 명백합니다. 모르면 바보인 것이죠. 중국 내부의 소수민족 문제까지 개입을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인권 침해를 놓아둘 수 없다.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김정은 집단의 인권 침해가 될 것이고, 더구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인권 침해가 청문회에 올라갔다. 그런 것이죠. 그 이외에도 문재인 씨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그 정부를 중국과 친한 친중 정부라고 착각하고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문재인 씨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에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 재임기에도 또다시 미국의 돈을 뜯길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트럼프 대통령 때 갖가지 명목으로 뒤로 약속을 했던, 문재인 씨가 약속을 했던 그런 무기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미 방위비 협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문재인 씨는 우리가 협상 유리하게 했다.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그렇게 광고를 했죠.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한국 국방비 인상률로 그렇게 협정을 맺었죠. 지금 값비싼 무기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건대 우리 한국의 국방비 인상률은 해가 갈수록 놀라울 정도로 올라갈 겁니다.
이미 해놓은 것이죠. 앞으로 새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씨가 이미 서명해서 해치운 거다 하는 겁니다. 그 돈이 올라가는 것은 기정사실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 주둔비는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올라가겠죠. 미국이 그걸 올리려고 협상 테이블에서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협상은 잘된 협상이 아니고 코 깨인 그런 협상이죠. 머리 나빠서 조삼모사에 걸린 그런 협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요구했던 액수하고 비교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갑자기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없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앞으로 올라갈 것은 정해져 있다. 문재인 씨가 무슨 30년 후, 50년 후 하면서 얼마나 그 수표를 남발을 했습니까? 그 돈이 무기로 들어오는 올해 예산에 반영되는 그만큼은 한미 방위비가 올라간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무능하고 대한민국의 부를 밖으로 마구 퍼준, 그래서 미래의 우리 세대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문재인 씨 때문에, 문재인 민주당 때문에 확실히 거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국가의 일이다, 정부의 일이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이 정부는 국민의 가계를, 각 개인의 삶을 직접 관여하고 있는 그런 정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책 실패는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이 추락하는 직접적인 결과를 내게 되는 것이죠.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 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paradies. Schlaf nun selig